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미 인하를 언제 할까 쪽으로 좀 네. 먼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쯤 가면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미국도 지금 뭐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연내 뭐 한 두 차례 뭐 전후 인하 확실하게 기대가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기준금리가 3.5%인데 이보다 시장 금리들 특히 이제 그 단기물 금리가 그보다 더 역전돼서 낮게 이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 예. 예. 근데 이게 현실화되려면 사실 빠르면 글쎄요 뭐 한 여름이나 3분기쯤에 인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건 조금 좀 이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더 나빠질 거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들은 이제 인하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배경인 것 같고요. 센터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예,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모실 분은요. KB증권의 김상훈 리서치 센터장 모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어제 특히나 금통위가 있어서 네. 어제 조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예, 뭐 기준금리는 동결 전망이 동결. 아시다시피 네. 뭐 대부분이었고 동결을 했는데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미 인하를 언제 할까 쪽으로 좀 네. 먼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인하 기대는 조금 이르다. 네. 네. 그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번 금통위 때는 안개 속 잠깐 멈춰야 된다 이런 비유를 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멘트랄까요? 예. 그런 것 중에서는 혹시 좀 뭔가 특징적인 것이 있었나요? 상반기까지 경로로 봤을 때는 물가가 좀 내려는 가는데 하반기에 아주 많이 또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동결을 좀 유지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뭐 알려졌다시피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가 대부분 2%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지난해 워낙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이제 했는데 그래도 정책을 바꾸려면은 이 2%가 좀 가시화돼야 될 텐데 하반기에는 연말에는 한 3%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2% 3.0? 예, 3.0 예, 정도 예. 전후로 그러니까 예. 2분기에 빨리 내려오는데 하반기에는 또 내려오는 게 약간 좀 만만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인하를 이제 언급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아직 그 뭐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면은 연내 인하 기대가 연말쯤 가면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미국도 지금 뭐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연내 뭐 한 두 차례 뭐 전후 인하 확실하게 기대가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인하 기대가 있지만 그렇게 기대감이 너무 과할까봐 예. 좀 미리 누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대가 과하다라는 멘트도 어느 네, 좀 있었던 것 예. 같은데. 예, 그 연말하고 연초죠. 이제 네. 연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네네. 그때도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인상은 뭐 올려봤자 한두 번 더 네. 올리고 네. 끝나고 올해 안에 인하 전환하겠지라는 네. 기대로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다가 미국이 이제 고용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네. 미국 물가 지표도 낮아지는데 세부 항목들이 좀 덜 낮아지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금리가 네. 다시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또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물론 뭐 시장의 속성상 기대를 선반영해서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뭐 그걸 3분기나 4분기부터 이제 기대를 또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도 기준금리가 3.5%인데 이보다 시장 금리들 특히 이제 그 단기물 금리가 그보다 더 역전돼서 낮게 이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 예. 예. 근데 이게 현실화되려면 사실 빠르면 글쎄요 뭐 한 여름이나 3분기쯤에 인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건 조금 좀 이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뭐 한두 달 사이에 네. 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저 그림 하나 네. 준비해 왔는데요. 예.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선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고요. 네. 위에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뭐 우리나라나 주요국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물가랑 같이 이제 그 실질로 해서 봤을 때 물가랑 이제 그 기준금리의 차이인 밑에 실질금리는 이제 마이너스가 지금 이제 줄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오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은 금리 인상은 그래도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려도 시장금리에는 좀 하락 요인으로 네. 이제 선반영해서 네. 좀 작용을 네. 이제 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은행권 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기면서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리 멈추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인하로 전환할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금리 하락, 즉 채권 가격 상승의 가장 주 배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은 과한 부분이 네. 있지만은 그래도 방향성은 이제 이런 요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금리 하락도 뭐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일단은 지금 그 국내 시장 금리들이 기준 금리보다 조금 많이 역전이 돼 네. 있어서 조금 이제는 하락은 네. 조금 주춤은 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오늘 밤에 미국 물가가 또 예상보다 높게 네. 나오고 나면 한번 또 좀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 내년을 봤을 때는 뭐 지금보다 시장 금리의 수준은 좀 더 낮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를 보면 뭐 3년부터 10년까지 다 3.2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금리는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예, 격차가 예. 있는데 예.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예를 들면 3년물이 기준금리가 3.5인데 3년물이 3.2고 10년물도 3.2라는 거는 그게 1대1로 매치는 안 되지만은 3년 후나 10년 후에 그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져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런 기대. 그리고 왜 낮아졌냐면 특히 이제 그 장기물은 경기와 그러니까 물가와 경기를 그 매크로 펀더멘털을 좀 더 반영한다라고 네, 이제 하고 예. 보면 그래서 지금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예,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낮고 단기물은 보통 통화 정책을 좀 더 반영을 네. 한다고 하죠. 이제 보면 그래서 3년 후에는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져 네.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내려가고 또 그래서 장단기가 역전이 돼 있으면은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런데 네. 뭐 1년물이나 그 이하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거는 조금은 과하지 않은가. 네. 예. 그래서 그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몇 개월 안에 인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물가가 정말 눈에 띄게 확 떨어져 줘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3년하고 10년의 차이가 그래도 한 50bp 나는데 우리는 거의 네. 없는 게 이게 네. 혹시라도 뭐 그런 경기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채권 시장이 네. 3년 넘어가면 너무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전에는 조금 그런 뭐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10년물 이상의 시장, 뭐 30년물, 네. 50년물은 약간 좀 수급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쪽은 장기 투자 기간이 이제 보험사나 이쪽이 네. 구조적으로 수요가 계속 있는데 비해서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좀 많았던 경우가 많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10년물 이상이 항상 조금 낮게 네. 좀 돼 있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도 있고 네. 뭐 외국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하거나 관심을 네. 가지기도 했는데 뭐 보통 그렇게 설명을 네. 드립니다. 네. 보면. 금리 스와프 시장에서 외국인 오퍼가 쏟아졌다. 네네. 이 부분 상황도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합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생 시장이죠. 선물이나 네. 파생이나 뭐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도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팬데믹 때 우리나라랑 해외랑 금리 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높았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 메리트로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왔다가 지난해 금리 차가 그 줄어들면서는 다시 조금 덜 들어오거나 약간 나가기도 했습니다. 보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자본 유출을 네. 걱정할 뭐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뭐 굉장히 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고 단기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온 투자자도 있고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국내 금리가 뭐 지금보다 예를 들면 뭐 연말이나 내년에 좀 더 낮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로 들어오는 투자자도 좀 있을 테고요.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은 그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외에 그냥 통화에 좀 미리 투자를 하자 이제 그런 이제 그 원화 채권을 사는 거죠. 이제 보면 채권을 원화로 이제 사는 그런 투자자도 있고 또 그 WGBI라고 이제 세계 채권 지수 그 미국 저 주식의 MSCI처럼 이제 그 편입 이슈도 있고 해서 조금 또 그런 기대도 좀 일부 미리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보면. WGBI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예. 이게 뭐 중요하니까 이게 네. 뭐 3월, 9월 이런 식으로 네네. 가입이 되는데 예. 3월은 이제 안 됐습니다. 됐고 네네네. 근데 최근에 그게 예.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하고 있던 게 잘못됐나요? 네.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3월은 저희도 3월은 보다는 9월의 가능성이 네. 좀 더 있다라고 이제 뭐 자료 등에서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이것도 역시 MSCI처럼 뭐
결제나 뭐 여러 부분에 네.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는 편입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이제 9월달에 뭐 있습니까? 예, 9월에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제 편입이 되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네. 보면 근데 그때랑 지금 또 뭐 많이 그때보다는 많이 준비가 된 부분도 있고 편입이 되면은 일단 뭐 금리에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 원화에도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죠. 환율에도. 네,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보면. 이거 조금 좀 시청자분도 계시고 이 지금 외국인들의 금리 수합에서 오파가 많다는 거는 예. 지금 CD 금리와 그 이자율 수합 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달러와 원하는 그 커런시 수합? 예. 그 CD랑 이제 그쪽에서도 들어오고요 보면 예. 그 달러랑 커런시는 아직 뭐 그렇게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 지금 원화가 뭐 엄청 약한 건 아닌데 또 엄청 강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한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원화 CD 금리와 원화 고정 금리를 바꾸는 수합에서 외국인들이 오파가 많다. 오파가 많다는 거는 채권 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마음도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 주신다면 사실 국내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데 개인 투자자가 채권 투자를 한다 이 자체가 접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뭐 예전보다는 많이 하시지만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채권하면 약간 어렵거나 뭐 금액이 커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장기 채권을 방향성 투자 위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채권 투자의 기본은 사실 그 인컴 뭐 캐리라고 표현해서 이자를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채권도 분산 투자 차원에서 채권도 하는데 채권 안에서도 단기 채권은 이제 좀 이자를 취하는 이제 목적으로 그리고 장기 채권은 조금 장기에 이제 그 금리 하락 시에 뭐 추가적인 자본 차익에 그렇게 그 바벨 전략이라는 말이 주식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사실 바벨은 원래 채권에서 쓰던 전략 용어죠. 이제 보면 그래서 바벨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채권 이제 현물이 있고 직접 이제 뭐 그러니까 무슨 채권 이렇게 사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채권도 이제 요즘 뭐 ETF나 이런 부분들도 많아져서 그런 쪽도 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채권을 사는 거하고 그냥 채권 사기가 워낙 불편하니까 ETF를 사는 거하고 뭐 좀 조금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는 다르고 어떤 점에서는 같은가요? 일단 뭐 요즘은 그냥 채권도 이제 점차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 ETF가 상대적으로 단위가 조금 작게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근성이 쉽죠. 접근성이 쉽고 이게 아직도 그 금리랑 채권 가격이 반대라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ETF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다른 차이는 없습니까? 뭐 세금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 차이가 있죠.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금융기관들에서도 예전보다는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편의성 부분을 나아지고 있고 뭐 설명도 좀 더 잘 드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생각에 한 3년짜리 그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자리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년짜리 관련된 ETF를 사면 뭐 같은 효과를 갖는다. 거기까지는 확실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일반 채권을 사는 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불편한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직접 가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소위 이제 뭐 MTS, HTS로 다 됩니다 보면. 근데 뭐 때문에 이제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예전 이제 기준으로 가면은 뭐 최소 얼마 이상 사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바로 무슨 매매가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뭐 주식이나 ETF에 비해서는 조금은 번거롭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제 하지만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또 ETF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채권 직접 온라인에서 하는 거 거기에 채권 종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고채도 들어와 있고. 아니, 국고채 위주 있고 그 크레딧몰이라고 하는 뭐 국고채 외에도 있고 해외 채권들도 있고 거래도 그렇습니다. 많이 되고. 네. 자, 마무리 말씀으로 채권에 대해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장님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어떤 이야기 남겨주고 싶으세요?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뭐 분산 투자, 자산 배분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 참가자분들이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약간 과하게 쏠릴 경우에 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해외 그 ETF 중에서 뭐 장기 채권을 또 뭐 몇 배짜리 이런 것도 이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곱하기 3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때 롱도 있고 숏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조금 과도한 쏠림은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KB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상훈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